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9일 밤 9시입니다. 한동안 주춤하던 대장동 게이트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치닫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이 수사에 협조하면서 이 사건의 진실을 고백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무엇보다도 남욱 유동규는 대장동 게이트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 돌아가는 것을 훤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당장 칼날이 이재명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측근 김용이 지금 구속된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어제 재판에서 드디어 최고조 수준의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천화동인 1호 회사 제1호 천화동인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아니냐 하는 질문이 정식으로 재판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제1호 천화동인은 대장동 사업으로서 1200억 원을 벌었습니다. 1200억 원을 벌었는데 여기 형식상 소유주는 화천대유 즉 김만배 것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실제로는 실소유주가 이재명 또는 이재명 측 인사다 하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욱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유동규도 남욱의 그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작년부터 세간에 자자했던 풍문이었죠. 이런 사건의 풍문이 지나놓고 보니까 맞더라 하는 게 이번에도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수사를 통해서 입증이 된다면, 즉 제1호 천화동인 실소유주는 이재명과 이재명 측 인사다, 1200억을 남겼다, 그 돈이 어떻게 쓰였다는 것까지 나온다면은 그 다음 일어날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구속, 이재명을 감쌌던 민주당의 폭망 또는 해체, 그리고 더 넓게는 문재명 세력, 종북 좌익 세력의 몰락, 이런 쪽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큰 뇌관입니다. 천화동인 제1호 회사의 실소유주가 이재명이라고 한다면은, 이재명으로 밝혀진다면은 인허가권자가 업자를 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허가권자로서, 성남시장으로서 업자들이 폭리를 볼 수 있는 구조로서 사업을 설계하고 드디어 폭리를 보니까 그 중에 1000억을 먹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는 가설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000억을 만약 이재명 또는 이재명 측근이 받았다면 이게 뇌물죄입니다. 보통 뇌물죄가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입니다. 공무원이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때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속수사는 물론이죠. 자, 문제는 그쪽으로 그림이 계속 그려지고 선이 하나씩 연결되면서 그런 식의 그림이 서서히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활용점정이라 그러죠. 여기에 결정적인 점 하나를 확 찍어야 할 사람은 역시 검찰입니다. 검찰이 이 수사를 해내느냐 마느냐인데, 남욱 그리고 유동규 같은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이
이제 실토를 하게 되었는데 결정적인 증언은 역시 화천대유 김만배 이 대장동 사건의 만약에 이재명이가 주역이라고 그러면은 김만배는 조역의 필두겠죠. 이 김만배의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김만배가 언제까지 안고 갈 것이냐. 어느 순간에 이재명과의 선을 그을 거냐. 즉 자기가 이재명까지 안고 갈 수는 없다. 그러면 형량이 높아진다고 판단했을 때 어느 순간 진실을 말할 때가 오든지 진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든지 하는 것인데 그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 지휘계통을 본다면은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그 다음에 법무장관 한동훈, 물론 제가 수사 지휘한다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지휘가 아니고 큰 지휘계통선의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말하자면은 방향을 제시를 한다든지 하는 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직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합법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검찰총장 이원석, 그 다음에 실무수사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대통령, 검찰총장 그리고 법무장관 이 세 사람이 최강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등장한 검찰 수뇌부 중에서 또는 법치 수호 기관에서 이 세 사람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물론 수사도 잘할 뿐만 아니라 배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이 세 사람 다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을 받든지 좌천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한동훈은 지독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강팀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흔히 검찰 하면은 권력의 주구다라고 하지만은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은 권력의 주구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력을 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법의 입장에서. 그래서 최강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맛 단맛 다 보았다는 거죠. 권력의 무서움도 알았지만은 권력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입체적으로 이 수사를 이끌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었다. 꼭대기에도 올라가 봤지만은 그 꼴짜기에도 떨어져 본 사람이다.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도 뭐 좌천된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더 안심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하면 공정하게 할 것이다.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또 세 사람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너뜨린 그 수사에 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적용했던 즉 박근혜에게 적용했던 그 법리를 그대로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에게 적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재명 수사를 깔끔하게 해낼 것이다 하는 믿음이 간다 이겁니다. 더구나 권력 막판이 아니고 권력 막바지가 아니고 지금은 5년 권력의 초입부입니다. 아직 힘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못 해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적 실수를 하지 않아야죠. 큰 스캔들이 없어야죠. 큰 스캔들이 주변에서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역공을 당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이 정치적으로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는 좌우를 떠나서 이 대장동 사건만은 그리고 문재인과 관련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라든지 월북 조작 사건과 같은 것만은 여야를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반드시 검찰이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들도 검찰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국힘당은 물론이고 오로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에 입각한 공정한 수사입니다.
진실, 정의, 자유입니다. 진실에 기반한 정의를 요구를 합니다. 멋대로 정의를 먼저 세우고 거기에다가 사실을 구겨 넣는 그런 거 말고 진실 위에 세우는 정의라야 이게 자유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진실, 정의, 자유입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제1호 천화동인의 실소유주는 이재명이었다. 배당금 1200억 원 이재명에게 준 뇌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당대표로 만들어서 수호한다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은 부패 수호당이다 하는 것이 확실해질 때 지금 민주당은 해체로 가든지 분당되든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재명 중에서 이재명은 주로 부패고 문재인은 주로 반역인데 문재인 시절에 있었던 반역적 사건 수사까지 더해진다면은 문재인의 반역과 이재명의 부패는 수사를 통해서 정리될 것이고 이게 종북 좌익 세력을 청소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방법은 이 부패와 반역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다. 수사만 공정하게 하고 이걸 국민들이 인정해 준다면은 대한민국의 문제, 좌익 문제까지도 수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듯합니다.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이 종북 좌익 세력은 반역 세력일 뿐만 아니라 부패 세력이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반역 세력은 이거 잡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유능한 부패 세력도 잡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반역과 부패를 겸하면은 이거 잡기 쉽습니다. 문재명 세력이 악착 같다고 하지만은 부패한 점에서 결정적인 허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드리면은 반역도 같이 폭로될 것이고 문재명 세력, 종북 좌익 세력이 끝장나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뜻을 같이 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또한 같은 생각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역대 최강의 검찰 수사팀이 수사를 통해서 종북 좌익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들이 검찰총장을, 정치 경험이 없는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통령 하신 분들 보면은 독립투사 출신 이승만, 6.25 때 피를 흘려서 나라를 구한 군인 출신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민주투사 출신 김영삼, 김대중, 또 기업인 출신 이명박. 그럼 이 언저리에 이제 법치수호 세력 출신이 한 사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게 시대정신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통해서 드디어 대한민국을 바로 잡고 바로 세우고 반대한민국 세력 정리하고 내친 김에 지금 세계 정세가 그렇게 돌아가지만은 김정은을 제거해서 핵 문제도 해결하고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이런 운 좋은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그 결정적 국면이
지금 열리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감사합니다.